지금까지 설명하였던 기본적인 회로들을 조합하여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를 구현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OP앰프를 기본 단위 소자로 보고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으로 복잡한 회로를 보다 간편하게 설계 및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상적인 OP앰프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와 응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란 다음과 같이 두 입력 단자의 전압 차이를 중폭하여 출력하는 블록으로, 이상적으로는 전압 이득, 밴드위스, 입력 저항 및 최대 출력 전류가 무한대이며 출력 저항이 0이어서 볼테지 컨트롤드 볼테지 소스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OP앰프를 이용하여 출력이 입력으로 다시 반영될 수 있는 경로를 형성한 구조를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하였다라고 하며, 거의 대부분의 OP앰프 응용 회로들은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출력을 네거티브 단자로 피드백하여 연결하고 포지티브 단자에 입력 전압을 인가하면 OP앰프 전압 이득이 충분히 큰 경우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이 같게 됩니다. 이는 두 회로 사이에 전압을 전달하면서도 로딩 이펙트를 방지하는 버퍼로 사용되어집니다. OP앰프와 두 개의 저항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하는 경우, OP앰프의 입력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I1과 I2가 같아야 하며, 출력 전압은 두 입력 단자의 전압차 VD를 중폭하여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연립 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클로즈드 루프 전압 이득은 두 저항값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OP앰프 자체에 사용되는 트랜지스터 특성 및 전원 전압이 직접적으로 클로즈드 루프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자들의 비율만으로 클로즈드 루프 특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 전원 전압, 온도의 영향과 비선형성이 제거된 회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OP앰프 응용 회로를 손쉽게 해석하고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숏서킷 현상입니다. 왼쪽의 예에서 구한 바와 같이 출력 전압이 결정되면 OP앰프 두 입력 단자의 전압차 VD는 출력 전압을 OP앰프의 전압 이득으로 나누어서 구하여지기 때문에, 전압 이득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VD가 0에 근접하게 되어 마치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단자가 쇼트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두 단자의 전압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두 단자 사이에 전류는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버추얼 숏서킷이라고 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하고 포지티브 단자를 그라운드로 연결하는 경우, 네거티브 단자는 버추얼 숏서킷 현상에 의하여 그라운드와 같은 전압이 되지만 전류는 그라운드로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노드에 버추얼 그라운드가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버추얼 그라운드에 입력 전압에 따라 전류가 결정되는 소자를 연결하면, 입력 쪽의 소자는 전압을 전류로 변환하는 장치로 동작합니다. 버추얼 그라운드에서 전류의 총합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입력 측에서 인가된 전류와 같은 양의 전류가 피드백 경로 쪽으로 나가야 하며, 이를 만족하도록 출력 전압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G의 역함수에 따라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소자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버추얼 그라운드의 역할은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이 직접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지 않도록 버추얼 그라운드로 분리하면서도 입력 측의 전류를 출력 측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버추얼 숏서킷 또는 버추얼 그라운드 개념을 이용하여 OP앰프 응용 회로를 해석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구성된 회로는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버추얼 숏서킷에 의하여 OP앰프의 네거티브 단자의 전압이 입력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때 R1에 흐르는 전류와 R2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클로즈드 루프 전압 이득을 구하면 non inverting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와 같이 피드백 저항으로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하여 버추얼 그라운드를 형성하고 이 버추얼 그라운드에 입력 전류를 인가하면 인가된 모든 입력 전류가 피드백 저항을 통하여 흐르면서 전압으로 변환되는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라운드로 연결된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것과는 달리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는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이 모두 0이므로 전후에 다른 회로와 연결할 때 입력 및 출력에서 로딩 이펙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를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전압 신호에 대하여 버추얼 그라운드로 연결된 각각의 저항을 이용하여 전압을 전류로 변환하면 이 두 전류는 버추얼 그라운드에서 합하여져 피드백 저항으로 흘러가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두 전압 신호에 대하여 각각의 가중치 계수를 곱하여 더하는 선형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선형 열림 미분 방정식을 실현하여야 하며 미분기와 적분기를 필요로 합니다. 적분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OPMP에 캐패시터를 이용한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하고 버추얼 그라운드를 형성합니다. 버추얼 그라운드와 연결된 저항을 이용하여 입력 전압을 전류로 변환하여 버추얼 그라운드에 인가하면 이 전류가 캐패시터에 적분되면서 다음과 같은 인버팅 인테그레이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지속적으로 누적하는 로스리스 인테그레이터는 입력에 매우 작은 DC 성분이나 옵셋이 있으면 이 상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적분기가 포화되어 궁극적으로는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응용 시스템에서 적분된 값에 비례하여 적분된 값의 일부를 버리는 로시 인테그레이터를 사용합니다. 로시 인테그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로스리스 인테그레이터의 적분 캐패시터에 병렬로 저항을 연결함으로써 캐패시터에 누적된 전하의 일부를 방전시킴으로써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시 인테그레이터는 다음과 같은 1차 미분 방정식을 형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캐패시터를 이용한 미분기는 적분기의 저항과 캐패시터를 서로 바꾸어 배치함으로써 구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입력 전압을 미분한 전류가 캐패시터에 흐르며 이 전류가 버추얼 그라운드를 통하여 피드백 저항으로 전달되어 출력 전압으로 다시 변환됨으로써 다음과 같이 입력 전압의 미분에 해당하는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분기는 고주파 잡음을 증폭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과학기술 시스템은 열림 미분 방정식을 구현한 것으로 OPMP와 캐패시터 및 저항을 이용하여 임의의 미분 방정식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회로 기법을 액티브 RC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2원 1차 열림 미분 방정식에 대하여 입력 신호 U에 따른 XT 및 YT의 해를 구하고자 할 때 이 식을 다음과 같은 적분 방정식으로 변환하여 이를 액티브 RC로 구현하여 파형을 관측함으로써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분기를 구성하고 그 출력 전압을 X라 한다면 입력 전압 신호 U를 크기가 1인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로 변환하고 크기가 3분의 1인 저항을 이용하여 X에 3이 곱하여진 전류로 변환하며 크기가 4분의 1인 저항과 마이너스 Y 전압을 이용하여 마이너스 4Y에 해당하는 전류로 변환하여 이 세 전류 합을 버추얼 그라운드를 통하여 캐패시터에 인가하면 적분기 출력이
1번식의 X에 해당하게 됩니다. 2번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두 번째 적분기를 구성하고 그 출력을 Y라 한다면 앞에서 구한 X에 대하여 저항을 이용하여 계수 2가 곱하여진 전류신호로 변환하고 마찬가지로 Y에 대하여 저항을 이용하여 계수 3이 곱하여진 전류신호로 변환하여 두 전류 합을 버추얼 그라운드를 통하여 적분 캐패시터에 인가하면 이 적분기의 출력 전압이 Y에 상응합니다. 여기에서 1번식은 마이너스 Y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적분기 출력 Y로부터 마이너스 Y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클로즈드 루프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의 두 저항을 동일하게 설정하면 부호를 바꾸어 마이너스 Y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1번식의 마이너스 Y에 연결하여 줌으로써 위의 연립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현된 회로에 각 캐패시터의 초기값을 설정하고 입력을 인가하면서 적분기 출력 파형을 관측함으로써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를 실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소자 이외에 트랜지스터, 증폭기, OP앰프와 같은 농동소자가 함께 사용된 필터를 액티브 필터라고 합니다. 고차 필터를 손쉽게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차수가 낮은 필터들을 캐스케이드로 연결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패시브 필터의 경우에는 각 단을 서로 연결하면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연결 전과 후 전달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캐스케이드를 할 수 없는 반면 액티브 필터는 다단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의 복잡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높은 필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OP앰프를 사용하는 경우 간단하게는 다음과 같이 입력과 피드백 경로의 임피던스에 따라 전달 함수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단위 스테이지를 다단으로 연결하여도 각 스테이지의 전달 함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각 단의 전달 함수의 곱으로 전체 전달 함수가 구하여집니다. 입력단 임피던스 ZY와 피드백 임피던스 ZF가 주어졌을 때 단일 스테이지의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입력단 어드미턴스와 피드백 임피던스의 곱으로 구하여집니다. 저항과 캐패시터의 직병렬로 구성된 회로의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를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직렬 연결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임피던스가 감소하다가 RS에 도달하며 병렬 연결의 임피던스는 낮은 주파수에서 RP이었다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RC 즉 병렬 임피던스의 특징을 이용하여 간단한 액티브 필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 어드미턴스와 피드백 임피던스로 각각 직병렬 RC 회로가 사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먼저 모두 직렬 임피던스가 사용된 경우 전달 함수는 입력 어드미턴스와 피드백 임피던스의 곱으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져서 원점에서 형성되는 폴과 제로는 서로 상쇄되고 1개의 폴과 1개의 제로가 전달 함수에 남게 되는데 폴과 제로 중 어느 것이 먼저 오는가에 따라 하이패스 필터 또는 로우패스 필터가 됩니다. 입력을 직렬 RC, 피드백을 병렬 RC로 구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원점에 1개의 제로가 있으며 2개의 폴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밴드패스 필터가 됩니다. 반대로 입력의 병렬 RC, 피드백의 직렬 RC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점에 1개의 폴이 있으며 2개의 제로를 형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밴드 스탑 필터 또는 밴드 리젝션 필터가 됩니다.
모두 병렬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직렬 임피던스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폴과 제로 중 어느 것이 먼저 오는가에 따라 로우 패스 또는 하이 패스 필터 특성을 갖게 되지만, 모두 직렬인 경우에는 낮은 주파수에서 크기 응답이 캐패시터 비율이었다가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의 비율로 변화되어 가지만, 모두 병렬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낮은 주파수에서 저항의 비율이었다가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캐패시터의 비율로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액티브 필터는 입력과 피드백 임피던스가 각각의 폴과 제로를 형성하여 실수 폴과 제로를 갖는 2차 필터를 구현할 수 있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복소수 폴과 제로를 갖는 전달 함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달 함수 분모항이 S에 관한 2차 항으로 두 개의 폴을 갖는 필터를 바이쿼드 필터라고 합니다. 복소수 폴이 주어진 시스템에서 크기 응답의 형태는 제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폴 제로의 위치에 따라 로우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리젝션 필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적분기를 연속하여 두고 바깥쪽과 안쪽의 두 개 루프를 갖는 네스티드 루프 구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출력을 어디에서 얻느냐에 따라 분자항의 차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하이패스, 밴드패스, 로우패스 필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1개의 필터로 입력 신호를 3개의 주파수 성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OPMP를 이용하여 이러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적분기가 필요한데, OPMP 적분기가 인버팅 인테그레이터이기 때문에 적분기의 부호를 고려하여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액티브 RC 회로로 구현하면 첫 번째 적분기는 3개의 신호에 대하여 저항을 이용하여 가중치가 곱하여진 전류로 환산하여 버추얼 그라운드에서 이를 합하여 피드백 캐패시터에 가하여 적분합니다. 두 번째 적분기는 첫 번째 적분기의 출력 전압을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로 환산하여 피드백 캐패시터에 적분합니다. 두 번째 적분기의 출력은 반전 증폭기를 이용하여 부호를 바꾸어 바깥쪽 루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현된 필터의 전달 함수는 두 번째, 세 번째 노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질 수 있지만, 1번 노드는 신호 선도에서는 가중치가 곱하여진 세 신호의 합이지만 실제 회로에서는 버추얼 그라운드로 들어오는 전류의 형태이며, 이 전류가 캐패시터에 인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바이쿼드 필터에서 1번 노드를 첫 번째 적분기와 분리된 별도의 애더로 구현하여 세 신호의 합을 전압으로 환산함으로써 관측 가능하도록 한 구조를 KHN 바이쿼드 필터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서밍 노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밍 노드에서 바깥쪽 루프 신호와 다른 두 신호와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하면 마지막에 있었던 반전 증폭기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액티브 RC 회로로 구현하기 위하여 3개의 OPMP를 사용하고 두 번째, 세 번째 OPMP를 이용하여 적분 상수가 RC분의 1인 두 개의 적분기를 구현합니다. 첫 번째 OPMP를 이용하여 애더를 구현하는데, 입력과 2번 노드로부터 신호 합이 애더에 인가되도록 다음과 같이 저항을 연결하면 각 신호의 R1, R2 비율에 의하여 정해지는 가중치를 곱한 합이 OPMP 포지티브 단자에 가하여집니다. 애더의 이득을 결정하는 피드백 저항을 추가하고 두 번째 적분기로부터 들어오는 바깥쪽 루프를 구현합니다. 이때 부호가 입력 및 안쪽 루프와 반대이어야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단자에 R4에 의하여 발생한 전류를 인가합니다. 이 회로의 전달 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각 노드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여 연립 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애더의 포지티브 입력 전압은 R1, R2 저항 B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애더의 네거티브 단자가 버추얼 숏서킷으로 인하여 포지티브 입력과 전압이 같으며 R4에 흐르는 전류와 R3에 흐르는 전류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노드는 적분기의 전달 함수를 고려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 연립 방정식을 정리하여 입력으로부터 1번 노드까지의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저항값과 커패시터 값의 조합으로 중심 주파수와 대역 폭을 설정하여 3개의 영역으로 분할되는 필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OP-AMP의 응용 회로라는 관점에서 2차 필터를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액티브 필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액티브 필터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고찰해 보면 가중치가 곱하여진 신호 후 합을 적분하고 이 신호들을 서로 연결하여 임의의 미분 방정식을 구현하는 것이 회로의 구현입니다. 여기에서 가중치는 전압과 전류를 상호 변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저항 또는 컨덕턴스 값으로 실현되고 신호 후 합은 전류를 하나의 노드에 인가하여 실현되며 적분은 전류를 커패시터에 인가하여 전압으로 환산하는 과정으로 실현되며 서로 연결한다는 것은 한 노드의 전압을 다른 노드에 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저항과 커패시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시스템의 특성이 저항과 커패시터의 곱 RC 타임 콘스탄트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항과 커패시터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소자이기 때문에 그 곱의 정확도가 매우 낮고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항을 사용하지 않고 스위치와 커패시터만으로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노드 전압이 정하여져 있을 때 두 노드 사이를 스위치와 캐패시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두 스위치를 중첩이 없는 클럭으로 제어하는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의 동작을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캐패시터의 초기 전압이 V2라고 가정하고 P1을 켜서 커패시터를 V1에 연결하면 캐패시터 전압이 V1으로 변화되고 CV1에 해당되는 전하가 캐패시터에 차게 됩니다. 이러한 전압 변화를 위해서는 V1으로부터 델타 Q1에 해당되는 전하가 캐패시터로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P1을 끄고 P2를 켜서 캐패시터를 V2에 연결시키면 캐패시터 전압은 V1에서 V2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캐패시터로부터 델타 Q2에 해당되는 전하가 V2로 흘러가서 캐패시터에는 CV2에 해당되는 전하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면 P1에서 P2가 될 때에는 C 곱하기 V1-V2에 해당되는 전하가 V2로 흐르며 P2에서 P1이 될 때에는 C 곱하기 V1-V2에 해당되는 전하가 V1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P1, P2로 구성된 한 주기 동안의 V1에서 V2로 흐르는 전하량은 단위 시간 동안 흐르는 전하량, 즉 전류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그러므로 C 나누기 T는 두 노드의 전압차를 전류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계수인 저항의 역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위에서 설명한 회로 구성의 기본 원리에서 저항 또는 컨덕턴스를 캐패시턴스 또는 캐패시턴스의 역수로 바꾸고 전류를 전하로 바꾸어 생각하면 리시스터 없이 캐패시터와 스위치만으로도 RC 회로와 동일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RC 회로를 고찰해보면 이 회로의 각 변두들 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거버닝 이퀘이션은 KCL이며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를 각 소자의 전압 전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립 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캐패시터가 스위치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를 고찰해 보면 P1 페이지일 때 CS의 전압을 Vn-1이라고 가정하면 CS에는 CS 곱하기 Vn-1에 해당하는 전하가 들어있으며 CR은 P1 스위치에 의하여 완전히 방전되게 됩니다. P2 페이지가 되어 CR이 CS에 연결되면 두 캐패시터의 차주가 공유되는 차주 쉐어링이 일어나고 두 캐패시터의 전압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때 각 캐패시터에는 CS 곱하기 Vn, CR 곱하기 Vn에 해당되는 전하가 각각 들어있게 되는데 총 전하량이 보존되어야 하므로 P1 페이지에 있었던 총 전하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차지 이퀘이션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전하량을 상응하는 전압과 캐패시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구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양변을 스위칭 주기 T로 나누고 주기가 무한히 짧아지면 위 RC 서킷의 미분 방정식과 같은 형태가 되고 CR 나누기 T가 저항의 역수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저항을 스위치드 캐패시터로 대체하여 회로를 구현하거나 애초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오브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사용하여 복잡한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OPM프를 사용한 액티브 RC 회로도 동일한 시스템을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동작하는 액티브 스위치드 캐패시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에서 입력단의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를 등가 저항으로 생각하면 저항과 캐패시터를 이용한 적분기로 동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등가 저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입력 캐패시터 CI를 입력 전압으로부터 차지를 받아 피드백 캐패시터 CS로 전달하는 차지 버켓으로 보고 CS를 차지를 저장하는 차지 리저보아라는 관점으로 보고도 회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P1 페이지에서는 입력 전압에 상응하는 전압 QI가 CI에 담기는 한편 CS는 직전 주기의 전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게 됩니다. P2 페이지가 되어 CI를 버추얼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CI의 전압이 0이 되기 위하여 CI에 있던 모든 차지가 빠져나가야 합니다. CI에서 빠져나온 전하가 다른 경로가 없기 때문에 CS로 이동하게 되며 원래 CS에 있던 차지와 반대부호의 차지가 더하여지면서 QS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출력 전압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CI로부터 넘어온 차지의 양 QI가 CS로 나뉘어져 전압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입력 전압의 CI, CS 비율을 곱하여 지속적으로 차감하는 인버팅 차지 어큐뮬레이터로 동작합니다. 보다 엄밀하게 시간에 따른 파형을 관찰해보면 P1, P2가 한 주기로 구성되어 스위칭 동작이 무한히 반복되는 동안 입력 전압이 다음과 같이 인가된다면 P1 구간 동안 CI의 전압이 입력 전압과 같아져야 하지만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VI를 따라가게 됩니다. P2가 되었을 때는 CI의 전압이 그라운드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 또한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I에 의하여 CS로 전달되는 전하량은 P1이 끝나는 시점대의 입력 전압에 해당합니다. 출력 전압을 살펴보면 P1 기간 동안에는 이전 주기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가 P2 기간 동안에 입력되는 전하를 반영한 출력 전압의 변화가 일어나고 P2가 끝나는 시점에서야 정상적인 출력 전압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유효한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의 시점은 반주기 차이가 있으며 이를 반영한 디퍼런스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에 대하여 G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하면 G 도메인에서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 전달 함수는 반주기 지연 시간을 갖는 반전 적분기로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계수가 캐패시터의 비율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정확도를 갖는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지 어큐뮬레이트 동작을 보다 일반화하여 증폭기, 적분기, 덧셈기 등 시스템 오브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회로 요소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P1일 때 CI의 입력 전압을 샘플링하여 P2일 때 캐패시터의 방향을 바꾸어 버추얼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입력 전압과 반대 부호의 차지가 CS로 전달되어 왼쪽에서 설명한 반전 적분기와 달리 비반전 적분기로 동작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회로에서 스위치 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동작시키면 P2일 때 CI가 완전히 방전되었다가 P1일 때 입력 전압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이때 네거티브 차지가 버추얼 그라운드에서 CI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버추얼 그라운드는 정기적 중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응하는 포지티브 전하가 CS에 생성되어 버추얼 그라운드 노드 전체의 중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non-inverting integrate의 경우와는 반대로 유도되는 전하가 누적되기 때문에 inverting 적분기로 동작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적분기에 또 다른 입력 신호를 샘플링하여 전하를 옮겨주는 입력단을 추가하면 각 차지가 모두 CS로 이동하여 합하여짐으로써 두 입력 전압에 각각의 입력 캐패시티에 따른 계수를 곱하여 더하는 웨이티드 썸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 회로에서 CS에 이전 상태가 남아있지 않도록 매 주기마다 방전시키기 위한 스위치를 추가하면 비반전, 반전 증폭기로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개한 기본 블로그 조합으로 임의의 시스템 오브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레이트 서킷에서 스위치는 NMOS 또는 PMOS 트랜지스터로 구현할 수 있는데 게이트 전압을 컨트롤하여 스위치를 ON, OFF 시킬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ON 되었을 때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신호가 전달되는데 두 단자 중 어느 쪽이 높은 전이가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드레인과 소스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위치를 ON 시키기 위해서는 NMOS 스위치의 경우에는 게이트 전압이 신호 전압보다 VT 이상 높아야 하며 PMOS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전압이 신호 전압보다 VT 이하로 낮아야 합니다. 스위치가 ON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스위치 양단 사이에 유한한 저항을 갖게 되는데 NMOS 스위치는 신호 전압이 높을수록 저항이 커지며 PMOS 스위치는 신호 전압이 낮을수록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각 스위치의 사용 가능한 신호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NMOS와 PMOS를 병렬 연결하여 하나의 스위치로 사용하는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구성하면 각 스위치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전체 저항은 다음과 같이 전 범위에 걸쳐 낮게 유지되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전압을 캐패시터에 샘플링하는 회로에서 게이트 전압은 유한한 속도로 상승 또는 하강하며 스레스홀드를 넘어야 실질적으로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한편 트랜지스터 게이트와 소스 또는 드레인 사이에는 캐패시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의 변화가 신호를 저장하기 위한 캐패시터 CS의 전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캐패시터 전압의 변화를 고찰하여 보면 스위치가 켜지면 RCC 상수에 의하여 유한한 속도로 캐패시터 전압이 입력 전압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스위치가 꺼져가는 과정에서 게이트 전압이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낮아지면 입력 전압과 CS가 분리된 상태가 되며 CS가 기생 캐패시턴스와 직렬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게이트 전압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VC도 약간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클럭 피드 스루라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스위치가 ON 되어 있는 동안에는 트랜지스터 게이트 아래에 전하가 모여 있는 채널을 형성하고 있는데 스위치가 꺼지는 과정에서는 이 전하가 빠져나가야 하며 그중 일부가 캐패시터로 들어오게 되는 차지 인젝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에 의하여 입력 전압과 스위치가 꺼진 후 실제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압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액티브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에서와 같이 캐패시터 양단에서 스위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바일리니어 구조로 피드스루와 차지 인젝션의 상당 부분을 캔슬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도 유한한 저항값을 갖기 때문에 캐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하가 스위치를 통하여 빠져나가게 됩니다.
동시에 스위치의 드레인과 벌크 사이에 형성된 PN 접합을 통해서도 누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느린 클력을 사용하면 누설 전류에 의한 신호 손실이 커서 정상적으로 회로가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저항값은 다음과 같은 전력 밀도를 갖는 잡음을 전 주파수 대역에 걸쳐 발생시키며 스위치의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의 밴드위스가 스위치 저항과 캐패시터에 의한 시상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캐패시터에서 관측되는 총 잡음 전력은 다음과 같은 등가 회로를 사용하여 전 주파수 대역의 잡음을 적분하면 KT/C로 구하여지기 때문에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큰 캐패시턴스 값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액티브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에서의 OTA는 모든 부하 캐패시턴스를 구동하기 위한 전류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출력 전압 파형은 매 스위칭 때마다 변화하게 되는데 해당하는 스위치 페이지 내에 최대 전압 변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OTA가 충분히 높은 슬류 레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 샘플드 시스템의 클럭 주파수는 최대 신호 주파수 수십 내지 수백 배를 사용하며 OTA의 슬류 레이트는 최대 신호 변화율보다 5 내지 10배를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가 다룰 수 있는 신호 주파수는 제한적입니다. 인테그리티 서킷에서 캐패시터는 두 개의 극판을 마주보게 쌓아 구현하는데 서로 다른 두 캐패시터의 극판의 면적과 절연층의 두께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닥면 극판과 서브스트레이트 사이, 주변 캐패시터 또는 연결선 등과의 사이에 기생 캐패시턴스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두 캐패시터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미스매치로 인하여 구현할 수 있는 계수의 정확도 및 정밀도가 한정되게 됩니다. 앰플리파이어 섹션에서 설명하였던 미러드 OTA에 대하여 다시 고찰해 보겠습니다. 디퍼런셜 페어에 의하여 입력 전압에 따라 테일 커런트 IS가 디퍼런셜 커런트로 분배되고 각 전류를 커런트 미러를 통하여 복사하여 출력단에 가하여 주면 두 전류 차이가 출력 저항과 곱하여져 출력 전압으로 환산되며 부하 캐패시터에 전류를 공급하여 출력 전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출력 로드의 저항이 매우 크고 부하 캐패시턴스도 큰 값을 갖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결정하는 도미넌트 폴은 출력 로드에서 형성됩니다. 부하가 캐패시터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이상적인 전류원에 가깝도록 출력 저항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등가 저항을 갖는 개인 스테이지를 그대로 출력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력 전류는 테일 커런트를 복사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최대 출력 전류는 테일 커런트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또 다른 구조 우회로 2스테이지 OP앰프를 소개하겠습니다. 디퍼런셜 페어에서 발생된 전류를 복사하여 첫 번째 단 출력 노드에 인가함으로써 첫 번째 출력 전압 VO1으로 변환합니다. 이 전압을 두 번째 단 증폭기의 드라이버에 인가하여 전류로 환산하고 출력 저항과 곱하여 두 번째 단 출력 전압 VO2로 환산합니다. 두 번째 단 출력 신호를 출력단에 인가하기 위하여 다이오드 연결된 모스펫 또는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레벨 시프터로 VO2A로부터 더 일정한 DC 전이차를 갖는 VO2B를 발생시켜 푸시풀 소스 팔로워에 인가하여 클래스 AB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력단 버퍼를 갖는 경우 디퍼런셜 스테이지 및 개인 스테이지 설계에 있어서 부하 저항이나 부하 캐패시터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큰 전력을 소모하는 부하를 구동할 수 있으면서도 전압 이득이 높은 OP앰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2스테이지 증폭기의 각단 출력 노드에서의 등가 저항과 등가 캐패시턴스가 비슷한 값을 갖기 때문에 두 개의 폴이 비슷한 주파수에서 형성되게 되는데 이는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할 때 심각한 스테빌리티 문제를 일으킵니다. 2스테이지 OP앰프의 스테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 사이에 컴펜세이션 캐패시터와 저항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큰 밴드위스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테빌리티와 컴펜세이션에 대하여는 피드백 서킷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OPMP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비선형적이고 명료하지 않으며 불확실도가 높은 트랜지스터 수준에서 설계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성능이 보장된 OPMP를 사용하면 이상적인 OPMP를 기준으로 설계하여도 실제 활용이 가능한 신뢰도 높은 시스템을 손쉽게 설계 및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OPMP에 중요한 성능 지표들이 반영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스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하였던 볼테지 컨트롤드 볼테지 소스를 이용한 이상적인 OPMP 모델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 요소들이 반영된 매크로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매크로 모델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주요 지표들을 반영할 수 있으며 최대 출력 전류를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대 및 최소 전류가 제한된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로 출력 저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OPMP 자체의 주파수 응답을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며 앰프가 1개의 폴을 갖는 회로라면 다음과 같이 DC 게인과 밴드위스로 전달 함수를 표현할 수 있으며 DC 게인과 밴드위스의 곱을 오픈 루프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OPMP를 이용하여 클로즈드 루프 버퍼를 구성한 경우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를 구하여 보면 게인이 1로 낮아지면서 밴드위스가 오픈 루프 GB로 높아지면서 클로즈드 루프 GB가 오픈 루프 GB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OPMP 버퍼를 사용할 수 있는 동작 주파수 범위가 앰프의 GB로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로 OPMP의 주파수 응답을 고려한 클로즈드 루프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의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클로즈드 루프 GB가 오픈 루프 GB에 비하여 작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출력을 베타배하여 인력에서 차감하는 피드백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을 구하여 보면 클로즈드 루프 DC 늑과 밴드위스가 각각 다음과 같이 피드백 게인 베타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크기 응답을 고찰하여 보면 오픈 루프 크기 응답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클로즈드 루프 주파수 응답은 오픈 루프 주파수 응답 곡선을 따르면서 GB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찰은 사용된 OPMP를 싱글 폴 블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도미넌트 폴 이외의 폴과 제로들이 충분히 높은 주파수에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